원이 되었으므로 253회 평택시의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심사토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장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이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박기수 공원과장입니다. 박성덕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평택시청 출장소, 의회 및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2023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509억 8,220만 원이며 2024년도에는 319억 7,498만 원이 감액된 1,190억 722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5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수입 지출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공유산 매각 수입으로 기정 대비 1억 6천만 원 감액된 1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을 증액 편성, 예탁금 이자 수입 6억 9,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지출 계획입니다. 시금고 예치금을 기정예산 대비 5억 3,501만 원 증액된 39억 720만 원 예치하고 통합 안정화기금 90억 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명시 2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사업 예산 명세서입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2024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9억 2,822만 원 증액된 310억 5,627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요구액은 885억 4,001만 원으로 기정예산 832억 6,402만 원보다 52억 8,3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 산림녹지과 소관 임업인의 안정을 위한 임업공익직불금 69만 원 편성, 최근 급증하는 맨발 걷기길 수요 충족을 위한 흑향기 맨발길 조성으로 2억 7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기본 업무 수행예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조 공과 소관으로 흑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 9억 9천만 원 편성하였고, 기본 업무 수행예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으로 청사건립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3회 일반회계 수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98조 2025년 편성된 탄소 중립 실천 시범 사업을 경기도 내시에 따라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으로 8,200만 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2월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90조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24년 상반기 산불 헬기 미계약에 따른 3억 1,788만 원 등 4개 사업 7억 1,488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291쪽부터 292쪽 공원과 소관으로 공원조성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른 모상권리금 조성 등 5개 사업 188억 5,458만 원을 이월하였고 292쪽 녹색건축 사업과 소관으로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102억 8,59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2월 수정 예산안 101쪽 탄소 중립 실천 시범 사업 8,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 및 2025년 본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청사건립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90억 722만 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 조성 계획은 수입 114억 6,300만 원, 지출 641억 2,8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663억 4,222만 원입니다. 139쪽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수입 지출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공유수단 매각 수입으로 20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예탁급 이자 수입으로 629억 6,022만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지출 계획입니다. 평택시 신청사 건립 토지 매입비,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이용료 및 감리비로 230억, 안중출장소 건립 공사비 및 감리비로 351억을 지출할 계획이며 고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및 감리비로 30억 1,400만 원, 용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및 감리비로 30억 1,4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사업 명세서입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93억 4,815만 원 감액된 50억 8,383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3,374만 원 감액된 25억 8,647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공유산 임대료 78만 원, 시설녹지 조명료 7억 200만 원, 가로수 피해 보상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 공원과 소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441만 원 감액된 24억 9,736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서풍종업 및 한박산 방문자센터 매점 임대료 1억 원, 서풍종원 캠핑장 시설 사용료 및 공원 조명료 2억 4천만 원, 서풍정원 캠핑장 취소 수수료 및 매점 전기 사용료 480만 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는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94억 3,124만 원이 증액된 679억 9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6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3,071만 원 증액된 115억 8,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 내용으로 227쪽 산불 진화 차량 무선 통신 장비 설치비 300만 원 편성하였고 233쪽 관내 사방시설 계류 보존지 관리 사업비 53만 원 편성하였으며 234쪽 산사태 지역지역 안내판 구입 540만 원 편성,
편백나무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제공을 위한 편백나무 목조화 사업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조 2024년도 산사태 피해 발생지의 산지 사방 사업비 1억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조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한 큰나무 조림 사업 8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0조 남부 권역에 위치한 과로하단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과로하단 조성 및 관리 사업비 3억 1,029만 원 편성하였고 241조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은실공원 북쪽 진입로 가로등 설치 사업비 1억 원, 용이동 꽃길 명소 만들기 사업비 5천만 원, 완충녹지 산책로 정비를 위한 주민 및 노약자 운동시설 조성비 1억 원, 온평동 올레길 만들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조 종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공형 마을 정원 및 시민 주도형 마을 정원 조성 사업비 4억 5천만 원 편성하였고 246조 평택시가 정원 도시로 되어갈 수 있는 2025년 경기 정원문화 박람회 개최비 15억 2,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조 가로수 생육 환경을 위한 1번 국도변 가로수 정비 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조 고원가 소관입니다. 고원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92억 101만 원 증액된 463억 4,876만 원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 내용으로는 252조 송탄 지산 초록 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고 253조 주민 참여 예산 서정 근린공원 무장해길 조성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조 공원 특화시설 운영을 위한 한박산 중앙공원 운영비 1억 9,940만 원 편성하였고 256조 한박산 중앙공원 내 유아숲 체험원 조성 사업비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조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사업비 3억 2,400만 원 편성,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한박산 중앙공원 음수 분수 구간 경관 조명 설치 2억 9,600만 원, 온평 근린공원 내 야전 매트 산책길 조성 720만 원, 동부 근린공원 내 정자 설치 850만 원, 내리 문화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 1,350만 원, 고독 수변공원 장미정원 조성 8,650만 원, 한박산 맨발 걷기 조성 3억 원, 소풍정원 수유실 설치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조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입니다. 녹색건축사업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8만 원 감액된 99억 7,628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67조 공공건축 사업 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2,2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비로 3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2조 녹색건축 사업과 소관으로 신장 2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335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 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푸른 도시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윤아 의원입니다. 오늘 예결위 마지막 날입니다. 개수 조정도 좀 해야 되고 한 15분 정도 좀 할애해서 빠르고 굵게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빨리 해주세요. 푸른도시 사업소 평택시 전체 예산 대비해서 지금 몇 프로 지금 예산 세우신 걸 알고 계시죠?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거의 5%에서 6%대입니다. 예산이 얼마예요? 본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679억입니다. 그렇죠. 전체 예산 2조 4,325억 대비해서 2.79% 지금 예산 편성돼 있어요. 정확하게 실국소에서는
본인들 실국소의 정확한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해서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도 일반 회계만 가지고서도 3.34% 차지하고 있습니다. 5% 아닙니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시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됐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자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푸른도시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림녹지과나 공원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년 본 예산 대비해서 좀씩 증감이 됐는데요. 이제 녹색건축 사업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0.9% 정도는 좀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유지관리비 면적은 들어오는데 예산은 좀 그렇게 증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4년도가 이제 584억이었어요. 당초 예산이. 25년도가 679억.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94억 3천만 원이 증액이 돼서 16.1%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일단 알고 계시죠? 신규 예. 건수가 42건입니다. 맞습니까? 부기명이 예, 42건. 산림녹지과 공원과에서 대부분 신규 사업이 많이 근데 있습니다. 이제 그 신규 예산액이 50억 9천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신규 예산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도비 매칭 예산이 꽤 돼요. 한 7건이 되고 주민참여 예산이 많습니다. 이건 뭐 전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이 11건입니다. 왜 주민참여 예산에 이렇게 예산 자체가 끼우기 예산 뭐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아졌죠? 어떻습니까? 전체 신규 건수 42건에서 11건이 주민참여 예산이에요.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기존에는 주민 참여 예산이 없을 때는 이제 국도비 보수 사업 외에는 자체 사업이었기 때문에요. 네. 그것을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예산에 태웠는데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은 이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공모식으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이 좀 저나 증가되는 이제 우리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은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좀 불편한 예산들이 이렇게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서 올라오는 게 실제 많이 있더라. 조금 이따가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하면 참여 예산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예산 삭감이라든지 뭐 부분 삭감이라든지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게 너무 악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는 겁니다. 이거 뭐 전체 실국소기 때문에 푸른도시 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뭐 제가 질책을 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분명히 지적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가 2.9% 증가됐어요. 3억 3천만 원. 별거 아니고요. 공원과가 24.7%, 92억 증가됐습니다. 많이 됐어요. 좀 이따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녹색건축사업소는 뭐 마이너스 조금 있고요. 공원과 예산 증액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까? 네, 공업과가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 보전 지출을 해가지고 지방채 장기 미집행 네. 공원 지방채 이자 상환 23억이 있고 네 모산은실공원 지방채 발행 원금 상환 202억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설명서에 안 들어 있어요. 그렇죠? 대개 위원님들이 보면 설명서 위주로 많이 보거든요. 명세서를 잘 안 들여다 보다 보니까 이걸 많이 놓친다는 얘기죠. 실제 공원과 예산이 얼마예요? 공원과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지금 463억 60. 3억 460 전년도가 46억 아니에요? 371억인데 이제 이번에 요구한 게 463억. 463억이잖아요. 예. 463억. 네. 공원과. 근데 이 이자 상환하고 원금 상환액이 230억이에요. 그렇죠? 예, 231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허수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 예산에. 부채 상환이잖아요. 예, 보전 부채 상환 지출로. 예산.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부채 상환 예산이잖아요. 실제 쓸 때는 못 쓰고 지금 이런 이제 부채 상환 이제 막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전년도에도 일부 상환했고 예, 맞죠? 작년에는
121억을 상환했고요. 금년에 231억인데요. 이게 3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 후년부터 계속 지금 증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지방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공원과에서 총 발행된 지방채가 얼마예요? 1682억입니다. 1682억. 네, 은실공리 619억이고요. 그다음에 모산이 일부 상환했죠. 네, 일부 상환했습니다. 앞으로 공원과에서 지방채 발행 예정 금액이 있습니까? 추가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이거 자꾸 지방채 남발하시면 안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그 미래 전략국에도 한번 지적을 좀 했었어요. 지방채 발행을 좀 하려고 해서 발행을 했는데 지금 그 공원과가 제일 많고 그렇죠. 다른 이제 일부 과들이 좀 일부 있는데 지금 총 잔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방채 잔액이? 네.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까지 한 남아 있는 2천억이 좀 그렇죠.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61억이 지금 잡혀 있어요. 1961억. 내년도에 지금 발행 예정액이 얼마예요? 380억 정도가 지금 잡혀 있어요. 한 2,5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환을 하지만 상환 부채이지 않습니까? 지금 부채 지금 상환 그 이자까지 지금 같이 내시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그렇죠. 230억. 231억 중에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에서 이자가 29억이고요. 나머지 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발행할 때는 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방채를 이제 발행을 했지만 이거 계속 돌아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죠? 이거 예산 그 상환되는 거 날짜 보면 2027년도, 28년도, 29년도, 2030년, 31년, 2039년까지 계속 상환액이 도래가 되고 있어요. 이거 지방채 발행하시는 지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이거 미래 세대에 대한 엄청난 짐입니다.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당은 뭐 자치단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뭐 2,500억 좀 있으면 3,000억 금방 넘어갈 겁니다. 이 지방채 이런 식으로 발행해서 나중에 재정 상황이 넉넉할 때에는 별 문제 없어요. 원금하고 상환도 다 하고 그렇죠. 뭐 이자까지 다 상환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재정 상황이 열악할 때 쥐어짜서 지금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맞죠? 예, 저희 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지방채가 예. 국고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이자가 80% 지원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0.3% 그러니까 거의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자 부분 물론 이제 네. 그런 경우의 수는 분명히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전체 원금 2,500억에 대해서 누가 보존해 주는 데 있습니까? 국가에서 보존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일단 전액 시비로 다 상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뭐 녹색건축사업소 과장님 계시지만 세교동 행정청사 자체도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지금 했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행정복지센터 하나 설립을 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한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혹시 이 방송을 뭐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지만 이거를 혹시라도 보시는 일반 시민분들이 누구 이야기를 더 공감을 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좀 기해야만 하겠다. 그러니까 공원과 지금 예산 자체가 공원과 예산의 반이 원금 상환, 이자 상환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 예산은 463억.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 근데 그 예산의 딱 절반인 230억이 지방채 상환과 이자 보존으로 다 지출이 되더라. 무슨 할 말이 있겠니?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국도비 매칭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부분 도비 30에다 70%가 보통 기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 국도비 매칭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평택시 전체 예산, 평택시 본 예산 전체를 보면 54% 정도가 국도비 매칭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거 안 따져보셨죠? 그거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예, 알겠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뭐 계속 제가 지금 예결이기 때문에 전 부서에 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게 국도비 매칭이 의무 매칭 사업이 있고 공모 매칭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무 매칭 사업은 피해갈 수가 없죠. 피해갈 수가 없지만 신청 매칭 사업은 예산의 그 효율성이나 시의성, 적절성, 타당성을 정확하게 고려해서 신청을 해야지 그냥 뭐 신청하라? 이거 괜찮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받아보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하던 거 없애버리면 또 문제가 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매칭 안 해주고 했을 때는 오롯이 전부 시비로 투입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거 다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매칭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결국은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 적절한 예산 편성에 굉장히 저해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신중하게 이 매칭, 특히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산불 진화 사업 있어요. 설명서 보면 1페이지인데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그 급식비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급식비가 일식에 얼마예요? 9,000원 아닌가요? 그렇죠. 공무원 급식 급량비가 얼마예요? 예, 말씀하신 걸로 9,000원 아니에요? 예, 약 9,000원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7,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뭐 따지려는 게 아니라 통일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이대로 지급은 안 하겠지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9,000원으로 하는 게 맞겠죠. 원래는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했어요. 수정 사항 확인을 한번 하셔서 뭐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춰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사방지 관리 37페이지 여기 612만 원 청구하셨어요. 그렇죠? 예산.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산사태 예방 응급복구 사업비에서 2천만 원이 이 사업량에는 있는데 예산에는 없는데 이게 그냥 없어졌어요?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오타를 좀 해서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건 수정하도록 없애버려야 하겠습니다. 되는 거죠? 이거?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예산 안 세우셨어요? 이런 건? 이 부분은 다른 쪽에다가 세웠습니다. 세우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편백나무 목조화 사업 있습니다. 이거 5천만 원 세우셨어요. 시립 어린이집에 벽면 같은데 이제 편백나무로 인테리어 좀 해주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전에 이거 매칭 사업 아니었었어요? 예, 기존에는 지난해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여기 2024년도 사업량에는 왜 없죠? 그게? 제가 기억이 나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 요번에는 이제 12로 세워서 그거는 조금 늦진 그거 아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2024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2024 넣도록 그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2024년도에 더군다나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기재를 안 해놓으시고 그냥 2025년도에 5천만 원짜리 사업 예산만 툭 12로 오롯이 국도비 매칭도 없이 그냥 12로 왜 매칭 못 받아오셨어요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산림청에서 목자 사업을 처음 했던 상황인데요. 그 이제 공모 사업으로 했던 부분이고 지금 비전동에 있는 야호 어린이집에서 그 이제 공모 사업 당선이 돼가지고 작년에는 전국에서 이제 4군데가 저기 당선됐던 부분입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이제 예, 자부담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사업 신규 사업에서는 빠지는 제가 이제 상황입니다. 이해는 하는데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칭 사업의 맹점이 바로 이런 게 있더라라는 거죠. 2024년도 예산은 분명히 국빈가 아무튼 매칭이 돼서 들어온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싹 사라져 버리고 매칭 그 비율 예산이 지원이 끊기고 또 이거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또 요구를 하시면 안 해줄 수 없으니까 시비로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모 매칭 사업의 폐단이 꼭 이게 뭐 잘못된 사업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더라. 이런 게 평택시 예산 편성하는데 한두 건이겠느냐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이거 신중하게 하세요. 이런 거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예산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평택시. 66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이제 주민 참여 예산들이 쭉 있어요. 뭐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서 뭐 가로등 설치 사업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가로등 설치 사업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것도 조금 그렇고요. 늘 주민 참여 예산에 단골 메뉴 꽃길 사업 있고 또 운동시설 조성 사업 있고 올레길 만들기 사업 있어요. 원평동에. 자, 뭐 하시는 거 다 좋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원하시니까. 또 원평동 올레길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레길이 뭐죠? 일종의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둘레길 그 개념입니다. 예. 거기에서 둘레길이죠. 번져나간 단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사업량을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길 조성하는 부분가요? 수목 정비, 그다음에 부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레길은 걷는 길이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주도 올레길 한번 가보셨어요? 예, 저도 일부는 가보았습니다. 그 전체가 다 그 해안가 쪽으로 전체가 다 올레길이지 않습니까? 내륙도 많이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는 뭐 몇 킬로나 되겠습니까? 몇백 킬로 나올 겁니다. 아마 올레길이. 네, 지금 원평동 올레길 만들기 사업이 220m를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지금 현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제 220m를 무슨 올레길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게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좀 하시자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올레길입니까? 이게 뭐 산책길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이걸 어떻게 올레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1억을 잡습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2km가 됐고 20km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올레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지만 보니까 사업량이 220m예요. 아이들 100m 달리기 2번 하면 올레길 갔다 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올레길입니까, 여러분? 이거 사업 부기명 바꾸세요. 너무 허울 좋은 사업명 부기명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제가 이야기를 좀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아파트 주변에 그 완충녹지 구간인데요. 그 반대쪽에 이제 안성천 제방에 또 산책로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그리고 이제 저기 서부역 쪽으로 이제 걷기 숲을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원평동 공모할 때 명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잘 주민참여에서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경기 정원 문화 박람회 개최를 내년도에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15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까? 이거 예, 이제 하시는데? 요 부분은 12입니다. 12이고요. 그리고 도비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이제 6억 6,500여만 원이 그건 언제 지원되는 거예요? 지난
금년도에 이제 용역비 5천만 원은 벌써 지급이 돼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외형 예산이 총 얼마예요? 그러면 한 이제 전체는 21억 8,800여만 원입니다. 이거 가지고서 이 경기 이 정원박람회를 개최를 하시는데 무리 수가 없겠습니까? 전 굉장히 적을 듯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예산과 함께요. 그 기업 참여라든지 주민 참여를 통해서요. 그 기업에서 정원을 같이 만들고요.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보기 좋게 이제 박람회 유치를 해서 뭐 예산상의 이제 문제 같은 걸로 인해서 잘못하다가 망신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자칫 해보는 거예요. 예산 부족,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렇죠. 이거 뭐 우리 시 정원 박람회도 아니고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박람회를 유치하면서 시 예산 15억에 도비 뭐 한 5, 6억 이렇게 잡아가지고서 글쎄 과연 이게 성대하게 잘 개최가 될지 좀 의심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예산 더 잡으세요. 이런 거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망신 안 당하려면. 공원 조성 사업 좀 보겠습니다. 이거 그 피해 보상 및 복구비로 800만 원 잡으셨는데 그 전에는 어디서 예산을 빼서 이런 거 다 보상하고 했습니까? 전에는 특별하게 한 건 없고요. 그냥 남부 서부 북부에 있는 시설비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불악산 숲 체험장에서도 그 프리퍼 카페 쪽에서도 사유지하고 공원 경계에도 쇄골지 생길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 보안 등 관련해 가지고 불빛을 해서 벼 같은 거에 거의 추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민원이 있어서 금년에 이제 800만 원 정도 예산 세워서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150페이지 공원 호수 수질 개선 사업에 9억 6,600만 원을 이제 잡으셨어요. 좀 이제 준설 공사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다리 저수지에도 준설을 좀 하시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잔존물도 좀 처리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좋은 이제 준설 사업을 하시면서 이 친환경 미생물 투입 사업을 같이 좀 병행하시잖아요. 네네. 왜 그걸 그렇게 하는지 얼핏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준설 사업을 하게 되면 전부 긁어내고 다시 한번 다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이거를 같이 동시에 이거를 굳이 왜 이렇게 사업을 하냐 하게 되면 내후년 정도에 내년에 준설하고 내후년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더 안정적으로 수질 개선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친환경 전문가가 일단 아니라서 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좀 무식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생각했을 때 준설 작업을 한참 하는 해에 굳이 미생물 투입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수질 개선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 네, 전문가하고 의견을 나눴는데요. 이게 이제 친환경 미생물 EM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악취를 제거해주는 거고 물을 좀 깨끗하게 하는데 배다리 생태 공원 내에는 멸종위 중에 금개구리하고 맹꽁이하고 또 물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녹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물고기들이 폐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개선하는 부분이 크다고 해서 투입을 했고요. 금년에 투입한 결과 매년 물고기 많이 폐사돼 가지고 SK 브로드 방송에서 매번 나왔는데 금년에는 이제 물고기는 폐사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준설 사업을 내년에 대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잔존물도 다 처리하고 네. 거기 그 논이 같은 거 다 긁어내고 하시는 사업을 하는데 굳이 같은 해에 이런 미생물을 투척을 해서 굳이 그 수질 개선 사업을 굳이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이거 35억 요구하셨습니다. 이거면 다 마무리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가 투입되는 예산은 없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그 진척률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지방 계량 공사 중에 있고요. 네. 공정률은 25% 정도. 25%? 예. 25년 12월 준공 예정인데 준공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차질 없도록 조기 준공은 혹시 어렵습니까? 조기 준공은 조금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만 이게 그 주차장이 이제 심각하게 이제 문제가 돼서 그 지역 주민들께서 뭐 아파트 주민분들 또 상가 주민분들 굉장히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계세요. 앞에 계신 뭐 손하명 의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뭐 이면 주차 같은 것도 이제 도로 이면 주차 같은 것도 많이 이제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차란도 굉장히 심각하고 여러 가지 지금 그 임시 청사도 뭐 비도 누수도 되고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조기 준공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2025년도 12월을 넘어서 준공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이 또 푸른도시 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평택시 관내 녹지나 여러 가지 공원, 그리고 공공건축 이런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부서인데 이 지금 앞서 이제 이은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요 관련된 부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공정성의 원칙이 제일 담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산 편성 기준에.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산림 녹지나 공원 같은 경우는 특정인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전 평택시 전체 시민을 위해서 만들고 그런데 집중이 되고 저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한 50억 정도가 시로 편성이 되죠. 되나요? 전체적인 거. 예, 맞습니다. 50억 정도 되는 걸로 50억 알고 정도 있습니다. 되고 각 읍면동으로 한 1억 정도 주민 자치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죠. 근데 여기 지금 편성된 거 보면 이제 그 50억 정도 편성된 거의 주류를 이루는 건가요? 아니면은 읍면동에서 올라온 건가요? 아까 한 11개 사업 정도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대부분 참여 이제 예산. 예, 시민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온 사항인데. 읍면동 쪽에서 올라온 거예요? 예, 아니면 예. 대부분 이제 읍면동 통해가지고 올라온 것들입니다. 그거 말고 그냥 읍면동 말고 그냥 50억 쪽 각 부서에서 이렇게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올라오는 거는 몇 개나 되죠? 그건 파악 실과소에서 요청해야지 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 보면은 이 공정성이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의 편성 과정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면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계층을 고려해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린 거냐면은 주민 참여 예산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쪽으로 많이 몰리더라고요. 이 공원 쪽이나 왜냐하면 그런 쪽에 많이 우리 참여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그쪽으로 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쪽에 여기 똑같은 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읍면동에 없던 게 만들어지면 또 경쟁이 되고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게 편성이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은 가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시에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잘 교육을 하시고 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올린 예산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를 또 이 삭감하기도 쉽지는 않은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자꾸 과중화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계속 돼버리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효과는 적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 예산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관련 부서 중에서도 녹색건축과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들어갈 돈들이 행정타운을 비롯해서 행정복지센터 기타 이 공공 이 건축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워낙 많은 들어가는 게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예산을 좀 이 적절하게 쓰고 이 기금 조성을 과연 어떻게 할까도 고민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푸른도시 사업소에서는 또 세입 부분에서 세입을 뭐 대부분 국고 보조금이나 보조금 쪽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뭐 대부려나 해야 얼마 되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입은 단순히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세입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비중은 많이 들어가고 공원 조성이나 뭐 공공 건축이나 이런 조성하는 비용은 상당히 또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고 추경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을 때 뭐 흑향기 맨발길 조성이나
뭐 11개소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네, 11개소 내년에 조성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 예. 도에서 이제 70% 지원해 저희가 12, 30% 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맨발 걷기길을 조성해 달라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게 아마 1000개소 정도 조성하는 거라서 저희 시에서도 가급적 지금 현재 자연적으로 나 있는 길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조성할 계획을 갖고 이번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도 흑양기 맨발길 조성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셨나요? 거기 맨발 걷기 조성 3개소 있고 공원과에서는 11개소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똑같은 사업인데 공원에다가 할 때는 공원과에서 하고 뭐 산림 쪽에다 할 때는 산림과에서 하고 이렇게 좀 나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나눠져 가지고 신청을 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청사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전출금을 우리 이번 추경 때 하셨나 봐요. 요거에 대해서는 관련돼서 제가 좀 기금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좀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 행정타운만 봤을 경우에 다른 거야 뭐 이 기금 조성하는 경우가 지금 이 평택시 청사 본청 출장소 의회 읍면동 행정복지탄 이렇게 지원 대상 됐어요. 제가 조례 개정을 해서 읍면동까지 같이 들어가고 운영은 뭐 별도로 다 한다고 치고 앞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 기간이 지금 언제 도래해죠? 이 청사기금 조례 기간이? 내년 내에 이제 2030년까지 다시 또 5개년 변경할 겁니다. 다시 해야 되죠. 예, 예. 네, 도래하기 전에 그 다시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청사가 이 기금 조성 운영을 보면 24년도 말 조성액이 지금 1,190억 정도 되나요? 그러면 25년도에 지출이 한 641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요거 내년에 지출하고 향후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2025년도에 937억이 좀 더 필요하고요. 예, 예. 26년도에는 1,353억, 뭐 27년도에는 914억, 28년도에는 762억 이렇게 좀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원 조성 같은 경우는 어떤 쪽으로 해서 재원 조성이 되나요? 기금이? 가장 큰 게 이제 일반액에서 전출금으로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액에서 이자 수익금. 전입금, 예, 전입금 이 받고, 전입금으로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 대금, 매각 대금하고 그다음에 이자 예, 기금 그렇게 세 운영 가지로 수익금 중에서 뭐 또 이자 통합재정기금에 갖다가 발생되는 이자. 근데 앞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지금 조금 어려운 시기지만은요. 그래도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계속 진행토록 이 한다는 말씀을 좀 말씀드립니다. 드리는 거는 아까 얘기해서 어떻게 됐든 채권을 우리가 발행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든 한정된 이 재원을 갖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사업을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든지 전입금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매각대금 같은 경우는 또 조사도 좀 하고 있고 그렇지만 한계성에 부딪힐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닥쳐가지고 또 안 되면은 급해서 뭐 말 그대로 채권 발행하고 막 이런 거는 제가 봐서는 채권 발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진짜 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 계획을 좀 잘 수립하고 세우셔가지고 진행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푸른도시 사업소 상임위에서 다른 거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이 삭감된 부분이 보면은 이 나비 어린이 공원에 관련된 요 바닥재 포장 공사인가 요게 이제 삭감이 됐어요. 예. 이제 요 내용이 좀 어떤 겁니까? 아, 이게 뭐 말 저희가 그대로 이제- 아마 예. 시급성이 그다지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상임위에서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코르크 바닥 포장재를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10월 8일날 이 시점이 국도비 4시에 하는 게 시점이 비슷해가지고 이제 추경에 담아야 될 사항인데
본 예산으로 해가지고 잘못 담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정 예산으로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탄소 중립 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놀이터에 그 고무 탄성 포장재를 했는데 코르크 바닥 포장재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친환경적인 공원 조성과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거 시범 사업을 해서 2개 공원에 이번에 내년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탄성 그거 관련된 거 그럼 나중에는 이게 시범 사업으로 해서 좋으면은 다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메탄 쪽으로만. 친환경으로 해서 탄소 중립 이런 게 한다 그러면 효과적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바꿔야 되는데 다만 단가 부분에서 평방미터당 상당히 네, 높을 한 텐데요. 1.6배 정도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일단은 한 다음에 만약에 이게 더 좋다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윤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신규 편성 같은 경우가 아까 42건 된다 그랬고 주민 참여가 11건 됐고 관련돼서 보면은 이제 주민 참여가 은실공원 북쪽 진입로 가로등 설치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기 말고도 이 다른 타부서에서도 이제 가로등 설치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이제 눈에 이제 보이시는 게 그 본인 읍면동에 있는 부분에서 뭔가를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한하는 게 가로등이나 뭐 꽃길이나 아니면은 무슨 작은 뭐 공원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거 이런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기 하다 보면 나중에 이쪽도 되고 그래서 이 주민 참여 예산 자체가 좀 이 금액 대비 효율성이 그렇게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들어서 보여지는 거는 상당히 좋을 수 있는데 그렇게 국지적으로 다 만들다 보면 관리를 과연 이건 누가 하실 건가? 이게 주민들이 하시면은 뭐 그래도 날 수 있는데 이건 아마 또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으로 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 향후 관리 뭐 계획이나 이런 거는 잘 갖고 계신가요? 예, 대부분이 특히 주민 저희가 참여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 이제 녹지 부분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리 시설물과 함께 같이 연계해서 관리를 해간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평택 1번 국도변 가로수 정비 사업 해가지고 주민 참여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전에 상건이 제가 있을 때도 이게 전체적으로 평택시는 가로수 관련돼서는 어떻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예, 저희는 이제 가로수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 부분을 연차별로 저희가 평택시 전체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는 이제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북부는 이제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서부는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에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나무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높게 자라면 지금 일본 국도라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본 국도가 상당히 오래된 가로수고 오래된 또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요 가로수가. 근데 이거를 전혀 전지를 위에 상단 부분을 높이 제한을 한 번도 한 거를 제가 좀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놨다가는 왜냐하면 요번에도 눈 때문에 피해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 다니다 보면 나중에 이 사업에 보면은 그거 아마 이 계상을 한 게 있을 거예요. 일부 피해 뭐 이 눈 때문에 이 나무 이게 예를 들어 태풍이나 이것 때문에 뭐 전복이 되거나 이런 거 치우는 이 사업을 아마 계상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그럼 요번에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가지가 부러지거나 해서 걸려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지나다니다 보면. 그럼 이제 시민들이 지나다니다가 거기에서 나무가 낙하돼서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는 뭐 요번에 조치를 좀 하나도 안 하셨나 봐요. 그 예산이 있던데. 예,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지난해에는 그 일본 국도변에 있는 큰 대교목에 해당되는 부분은 먼저 저희가 그 동공이 있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부식이 있는 부분 이런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그 사전에 이런 태풍이라든지 폭설이 왔을 때를 대비를 해서 지난해 한 30주 정도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차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전지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폭설은 이제 섭설이라 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대비를 해서 전정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일본국도 가로수 정비 사업 요거 2천만 원 갖고 그게 정비가 돼요? 그 상당히 길던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돼 있어죠. 2억입니다. 아 2억이구나. 2억. 예. 2억 갖고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좀 비용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예,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큰 나무에 대해서 먼저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운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 공사를 1년에 4회 정도 이렇게 전지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예. 사업은 주민 참여가 아니라 원래 이 관련 부서에서 이거를 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지금 할 정도면 관련 부서에서 지금까지 뭐 했나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가로수 관련된 관리가 타 지자체를 가보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진짜 머리 잘 정돈해서 깎듯이 그렇게 잘 돼 있는데 다 할 수는 없어요. 워낙 이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일본 국도는 우리가 지나가는 평택시에 제일 잘 돼 있는 가로수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양쪽을 봤을 때. 거기 지금도 잘 하고 있는 중앙 분리대 같은 데 잘 하시고 있는데 그런 데를 잘 정리를 하면 타 지자체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지나가면서 그 인상이 남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다른 지자체를 다니다 보면 그래서 이 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세워서 이걸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또 일본 국도변이 이제 주민 참여로 올라와서 이거는 어떤 분이 계속 저랑 뭐 똑같은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가 아마 그쪽에서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좀 어느 정도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이 추후에도 이 2억 갖고 정리를 해더라도 더 연장선이나 아니면 추후에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포지션을 좀 이 세우셔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좀 하시면은 제가 좀 요거 조례나 여러 가지도 다시 다듬어서 이 해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점 제가 이 기획적으로 와가지고 다 정리를 못했는데 뭐 추후에 저도 계속 이걸 관심을 좀 갖고 해야 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제 사업 설명서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생활권 위험목 제거 사업. 이게 이제 4천만 원, 이게 4천만 원인데 4천만 원 갖고 이 전체적으로 이게 관리가 됩니까? 전체 평택시 전체 권역에? 예, 지금 금년도 같은 부분은 솔직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그 섭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외에는 저희가 크게 뭐 이렇게 부족하게 느껴지진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기후 변화든지 이런 부분도 대비를 해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저희가 세워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권 위험목 제거 사업 보면 태풍, 폭우 시 도복 우려가 있는 생활권 주변의 위험목 제거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이렇게 해서 4천만 원 세워놓으시면 금액이 작으면 이게 뭐 발생이 안 되면 그대로 그냥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맞춰서 할 수 없이 이런 태풍이나 폭우 안 돼도 제가 봤을 때 이 금액 자체가 금액보다는 이 전체적인 거를 한번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로수나 이런 나무나 이런 거를 그럼 그 하나의 편성목으로 해서 그 사업 자체를 해가지고 꾸준히 관리해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하시게 되면은 뭐 태풍이 안 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 금액 갖고 전체적인 거를 커버 안 되는 거는 쉽지도 않을 것 같고 해야 될 부분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요 사업비는 보통 이제 도로, 공원 이런 부분을 제외한 사유지에 이제 오래된 나무들이 죽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태풍이 왔을 때 위험성이 있는 그런 사업비로 세우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원이라든지 가로수 녹지는 유지관리비에 다 세워져 있는데 개인들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 이런 분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는 관리를 못하고 그래서 그런 지원 차원으로 이제 예방 차원으로 세워졌던 사업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37페이지 그 사방지 관리라고 있어요. 사방지 관리. 네. 사방지 관리가 있는데 이것도 이 보면은 편성목 보면은 유사하게 또 사방에 관련된 게 이 43페이지에도 사방 사업 국비로 해서 또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부분이 좀 어떻게 11호에서 이거는 사방지 관리는 편성을 하셨는데 집행률은 뭐 0%고
요거 관련돼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방지 관리 37페이지. 예, 예. 요 부분은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72만 원이었는데요. 내년도에 예산이 좀 정액이 된 사유는 저희가 요 안내판을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상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좀 540만 원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은 43페이지 사방사업 국비 해가지고 계산했는데 여기에서 그거를 설치하면 안 되나요? 뭐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국비 매칭 사업이 뒤에 43페이지 사방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부분은 12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로 편성을 따로 하셨는데 네. 이걸 굳이 편성 안 하고 이 사방 사업에 안에서 이거를 한다 그래서 문제가 되나요? 유지 관리 여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니까 뭐 팻말이나 아까 지금 이게 팻말하려고 이거를 편성을 사방지 관리로 해서 600만 원, 이 부분은 612만 원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 저기 두 개 건을 한 건으로 묶어 가지고도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저거 실무진에서 그 내려온 사업비를 도에 정산할 때만 그 금액을 맞춰서 정산해 주면 되기 그렇게 하면 때문에. 되잖아요. 이게 네, 똑같은 그렇게 할 수 사업인데 있습니다. 나눠 가지고 아니면 이 안에서 이거를 해도 무관할 것 같은데 600만 원이겠다. 6천만 원도 아니고 600만 원이라 간내 산사태 관련돼서 아까 뭐 팻말을 설치하고 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누고 또 11로 해서 100% 해가지고 612만 원을 계산을 한다는 게 좀 논리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 다음에는 검토 좀 해서 예산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가로하단 조성 및 관리가 있어요. 3억 1천만 원 정도 약 한 3억 1천만 원 정도 계산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네. 이 가로하단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이 아직도 이게 꽃거리대나 뭐 이런 거를 계속 하셔야 되나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꽃거리대뿐만 아니고요. 그 도로변의 짜투리 땅을 이제 가로하단으로 저희가 계속 조성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꽃거리대 부분은 시민분들의 그런 경관적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좀 많이 설치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금은 축소돼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꽃거리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뭐 그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게 일회성이잖아요. 매일 바뀌는 거잖아요. 1년마다. 그러면은 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도심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양쪽에 띠녹지가 있고 가로수가 있고 그거를 정비만 잘해도 상당하게 되게 좋아 보이는 쾌적해 보이고 녹지 자체가 사람들이 이제 운전하면서 다니면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꽃거리 같은 거를 굳이 이거를 하느니 그 비용을 차라리 그 관련된 띠녹지나 이런 걸 더 정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왜 이게 자꾸 전시성이나 아니면 일회성으로 없어지는 비용을 할까? 이걸 안 하고 그냥 띠녹지를 정비를 해서 잘 정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다니다 보면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뭐 도시 개발이든 그 민간 개발이든 공공 개발에 의해서 뭐 이 그 주체가 만들어서 다 시로 뭐 말 그대로 기부 체납해가지고 다 만들어서 들어오잖아요. 기본적으로 따로 뭐 시에서 띠녹지를 조성하고 이런 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다 뭐 소사벌도 마찬가지고 고덕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관리가 안 되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좌우 이 양쪽에 양면 대칭도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렸죠. 띠녹지가 키도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다르고 중간에 중간중간 빠져 있고 이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보다는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하고 이런 걸 아껴서라도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뭔가 도시가 좀 깔끔한 이미지가 되는데 이게 이제 막 이쪽에는 뭐 꽃거리가 있고 저 뭐 북쪽에도 있고 뭐 남쪽에도 있고 권역마다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것도 뭐 중요할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여기 계속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저도 말씀드려야 했는데 쌈지 공원이나 여러 가지 공원 전에부터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공원 조성하는 건 좋은데 이 관리가 안 되는 공원을 자꾸 조성을 하면 예산만 불필요한 예산만 계속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 어떻게 감당이 될까? 그러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제가 전에 한번 제언을 좀 드린 게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정원사나 뭐 이런 분들 많이 가급면동맥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뭐 단체나 잘 좀 협의를 해서 관리를 좀 주체를 이 재료나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거는 뭐 공공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관리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했던 사업이 이런 거든 특히 그런 거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모색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관리가 되지 관리 비용이 계속 증가하기면은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어서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꽃거리 관련된 거는 좀 지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의원님이 이제 지적한 부분은 상임 때 계실 때도 지적을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던 꽃거리가 7개소가 있던 부분인데요. 이제 밑에 하단부가 녹지, 이제 띠녹지가 있던 부분들은 전부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개소는 이제 평택시청 옆에 6교에 그냥 이제 삭막한 펜스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안성 IC 가다 보면은 그 주수 옆에도 이제 펜스만 돼 있는 부분 그 부분만 지금 그 2개소로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111페이지 공원 조성 좀 잠깐 보겠습니다. 공원 조성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좀 살짝 증액은 뭐 많이는 증액을 안 됐는데 전년도는 감액을 좀 2차 추경 때 감액을 하셨어요. 168만 원. 이것도 뭐 한 20% 유보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2025년에는 또 다시 조금 상향해서 이 증액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어요. 네네. 7,900만 원 정도 했는데 집행률은 뭐 68% 정도고 뭐 그렇게 집행률이 잘 좋지는 않나 봐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다 집행했는데 네. 그 공원 조성 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하는 그 1,980만 원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금년에 이제 공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금년에 이제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 왔던 사항이고요. 매년 그게 이제 집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D 페이지 산출 내역을 잠깐 보면 시책 추진비라고 있는데 공원 조성 시책 추진비인데 이거는 뭐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건가요? 공원 조성 관련해서 이제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업무 추진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155페이지 한박산 중앙공원 음악 분수 구간 경관 조명 설치. 여기 이제 쭉 보면은 여기 이제 신규 사업 주민 참여로 들어온 것 같아요. 네네. 이것도 금액이 한 3억 정도 돼요. 3억. 그렇죠? 2억 9천. 예, 2억 9,600. 네. 이것도 음악 분수 경관 조명 설치면은 지금 경관 조명이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이게 어떤 거죠? 사업이? 고덕 한박산 중앙공원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음악 분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 지점에 이제 트랙이 돼 있는데요. 저수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이제 좀 어둡다고 하고 거기다가 좀 경관 조명을 넣어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밤에 이용하시는 분들 많고 거기 음악 분수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신청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게 3억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주민 참여 그 읍면동에서 한 사업이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뭐 없다며요, 아까는. 하나도 없다고 해주셨잖아요. 다 그 읍면동에서만 하셨다고 하고. 그러니까 금액이 1억을 넘어가는 거는 다 자체적으로 평택시 주민 참여 거기에서 논의해가지고 올라오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LH 쪽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인수가 된 거죠 지금 이게. 인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전에 저도 계속 얘기했지만 인수 받기 전에 이제 보완할 건 보완하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가 12로 계속 투입되는 부분이 많아요. 고덕동 같은 경우는 특히 LH에서 그러니까 그걸 더 면밀히 보고 잘 해서 인수를 받고 뭐 하자 부분이든 뭐든 해서 받고 이 3억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또 막 군수공간에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 때문에 또 여기 사시는 그 동민들이 아마 그런 것도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 주민 참여해서 다뤄져 가지고 만든 사업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고덕동 같은 경우 특히 신도시로 지금 개발되고 3단계가 이제 개발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인수할 부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좀 잘 검토도 하시고 해서 우리 시비가 좀 안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최대한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예,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월하라 회의 진행 후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